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준비가 됐으면 조금 더 좋았었을까요? 그 대학원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는 MBA를 갔다고 해서 막 5호봉 더 주고 6호봉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대리 그러니까 대리예요. 그 기회 비용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볼 세팅을 진짜 확실하게 안 하고 가면 막연하게 지금 뭐 UCLA 나왔으니까 되겠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자기가 직장에서 직면해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그런 답을 부끄러운 얘기인데 몰라요. 아니, 그걸 알기 위해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는 그럼요. 거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학원 생활 백서. 제가 한번 이 방송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대학원 생활 백서. 대생백. 대학원 생활 백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강연을 하려 그랬었는데, 이 강연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고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할 것 같아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명이서 동시에 강의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생활에 관련해 하여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요. 강연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민들을 여태까지는 저 혼자 강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공돌이다 보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편협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학교도 특정 학교니까 제가 이 대학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고수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저부터 소개하면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3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최동원 교수님이고 프랑스 네오마 대학교 맞죠? 네, 네오마 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제 후배님이십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랑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에서 이제 학부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는 학부 중에 우리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학사랑 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경영학 맞죠? 경영학 네. 박사 학위 받으시고 네오마 대학교로 바로 이제 뭐라 그러죠? 교수로 취업.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임명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 친한 친구인데 이름이 최고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름이 최고. 베스트 할 때 최고예요. 최고고 최 박사님 지금 최 팀장님이고 이제 최 팀장님은 오늘 부르겠습니다. 최 팀장님 헷갈리니까 최 팀장님이시고 현재는 이제 마크앤이라는 회사에서 전략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학부를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퍼듀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성 SDS에 취업을 했다가 큰 또 뜻을 품으시고 하버드의 HBS인가요? 거기 비즈니스 스쿨이니까요. 하버드 HBS에 MBA를 가셨어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공돌이신데 저랑 원래 비슷한 거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쪽, 이제 솔라셀 쪽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거 하셨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큰 뜻을 품으시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또 하버드 HBS MBA에 들어가셔서 가셨다가 이제는 지금은 다시 취업을 하셔서 전략 마케팅 팀장을 마크애니에서 팀장님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 다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많이 써봤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취업 경험도 있고 저도 이제 회사를 또 심지어 그만둬봤고 제 친구 최 팀장님도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가 말하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면 그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께 절대 정답이 아니고 참고한다. 항상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참고한다.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근데 뭐 이미 잘 알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가능한 분들은 본인이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학원 가기 전, 그다음에 대학원 생활,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졸업 후에 대해서 셋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성이 비슷해서 이제 제가 혼자 말씀 최 팀장님이랑 제가 박사님이랑 똑같으니까 최 교수님이랑 최 팀장님이랑 제가 부르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대학원은 대학교랑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이제 다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 갈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이제 교수님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교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는 지식 습득의 기관인가 지식 창출의 기관인가 그 두 개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대학교도 지식 창출의 기관이 돼야 되는 게 원칙상은 맞는데 현재 한국의 혹은 다른 외국의 상황을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득과 창출. 예.
우리 또 최 팀장님은 또 대학원 가보시니까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못 하겠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못해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 너무 고급지게 말해갖고 역시 네. 프랑스에서 네. 가르치시다 보니까 되게 철학적이세요. 네. 저는 되게 좀 쌈마이스럽게 말할 거예요. 저는요. 창출에서 저는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해보진 않고 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가 느꼈던 차이는 네. 뭐 석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박사 과정은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많이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예. 스스로 학습하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찾아내는 기간. 학부 때나 석사는 그게 상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혹은 그걸 찾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교수님이랑 똑같은 거의 합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사는 저는 대학원이지만 학부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 비슷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박사는 사실 거의 뭐 저는 뭐 조그마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도 똑같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 더 쉽게 말하면은 학부 때는 남들이 해놓은 거 공부하는 거고 박사 때는 진짜 요만큼이라도 진짜 안 해놓은 거 그래도 이건 내가 했다라는 걸 꼭 해야지만 그래도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게 원칙이지 않나. 그래서 디시스를 써야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제 각자가 대학원 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럼 팀장님부터 팀장님부터 대학원 왜 가셨어요? 저는 사실 화려하진 않고 예. 두 가지 저도 하도하지는 않아요. 예.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공학 계열로 예. 대학원도 가봤고 이제 MBA도 갔기 예. 때문에 공학 계열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비슷하시네요. 부모님의 의지, 어. 부모님의 의지로 전 갔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학부를 이제 공돌이를 시작하다 보니 주변에 전부 다 공돌이였고 이제 그 외에 공돌이로서 이제 박사 트랙을 타고 이제 회사 입사하거나 교수 트랙을 타는 거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을 몰랐어요. 그게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로 바로 취직하거나 박사를 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로 취직을 하거나 이런 컨셉밖에 몰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사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가게 된 거고 MBA야말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지원했던 게 커요. 이제 MBA 계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이제 뭐라 하죠? 그 expect 그러니까 기대한 치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인맥 형성 그리고 좀 약간 견문을 넓힐 기회.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제가 그리고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삼성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사실 사업 개발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 마케팅 팀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풀리던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어느 미국의 대기업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삼성 이름이 박혀 있어도 사실 대꾸조차 안 해줘. 예, 대꾸조차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커피를 이제 다른 부서에 예. 그 외국인 그 저기 이제 팀장하고 같이 예.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더라고 뭐 하고 있냐 요즘에. 그래서 예.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시더니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동문한테 전화. 네. 그러더니 바로 알룸나이한테, 그쵸? 그 미국의 대기업의 그쪽 이제 하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높은 분하고 연결 바로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잘 풀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게 HBS 있을 때 그 자기 동기였다고 그 친구가. 그래서 뭐 과장된 건 분명히 있겠지만 MBA 인맥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된 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본 스테이터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올라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뭐 이제 나온 김에 저희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면은 일단은 그 그러니까 MBA는 이제 번외편이라서 잠깐 다룰 건데 지금 나온 김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여기 노트에 보면 여기 막 몇 년 계획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네. 거기에 MBA 가해지가 써 있어요. 우리 최 팀장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글로벌에서 취업을 하거나 뭘 하고 싶을 때 당연히 네트워킹 MBA 하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무시 못하는 게 기회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많이 올랐죠. 하버드 1년 등록금 얼마인가요?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1년에 제일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학비로만 순수하게 따지면은 무서워요.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8천만 원 아니군요. 그러니까 2년 해야 되니까. 그 저게 따랐을 환율. 근데 네. 이제 6천에서 8천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환율이 네. 생각보다 네. 비중이 커가지고 근데
생활비까지 합치면은 통상적으로 한 1억 잡으신 게 맞을 거예요. 1년에. 그래서 2년 과정에서 맞아요. 저도 2억. 2억 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또 직장인인 분이 가다 보니까 자기 연봉을 6천 정도 잡으면은 3억 2천이 기회비용이 네. 봤을 때 이게 작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세대는 MBA만 가면 돌아오면 막 부장도 주고 그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는 가도 됐었죠. 근데 제가 이제 친한 후배가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의 글로벌 금융팀 그거 인재채용 태스크포스에 들어갔었는데 TF에 들어갔었는데 그냥 이제는 MBA를 갔다고 해서 막 5호봉 더 주고 6호봉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 2호봉 더 쳐줘요. 그러니까 회사로 돌아가면 대리. 그러니까 대리예요. 호봉을 2년밖에 더 안 쳐주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가는 게 무조건 나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일단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환경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자기가 뭐 비트코인에서 성공해갖고 말 비트코인에서 성공하면 그런 거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성공해서 여윳돈이 생겼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윳돈이 많으면은요. 저 반대일 것 같아요. 예. 성공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성공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잘 없고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무조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MBA 언제 회사에서 보내줄 때 그때는 네. 그냥 간이고 쓸기고 빼고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왜냐면 아직도 삼성에서도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 저 있을 때도 막 칭화대도 보내주고 MBA 자기가 합격하면 보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가 이제 뭐 B 네. 3번 연속 이상 맞은 분들 후보로 이제 뽑아갖고 네. 그런 거는 뭐 무조건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가도 좋고 이런 면에서 안 가도 좋지만 근데 이런 면은 진짜 가면 안 돼요. 이거 가면 뭐가 보장되겠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특히 국내 MBA는 더 심해요. 왜냐면은 해외 MBA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쪽에 가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디딤돌로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왜냐면 조금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우리 팀장님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하셨죠, 그렇죠? 네, 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하셨었어요? 전 다큐사인.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그러니까 HBS에서 계실 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말하는 그 스타트업 같은데 가서 그런 한국에서 거기 다이렉트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채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죠. 근데 만약에 그냥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커리어 체인지도 뭐 넘어갈 때는 괜찮지만 내가 MBA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가 보장되겠지, 내가 취업이 뭐 잘 되겠지. 그런 마음 꿈꾸시면 이제 지옥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이제 진짜 힘들죠. 예, 다른 것도 아니라 제가 경영대 네, 경영대 교수님이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건 신 박사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예. 근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내가 커리어 체인지를 하겠다 혹은 가는 국가 그곳에서 취업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방식이 돼도 좋은데 아니면 뭐 국내에 돌아와서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네요. 라든지, 돌아올 자리를 잡아놓고 하는 것도 예, 중요해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과 그거를 위해서 뭐든 하겠다라는 거의 돌파력, 추진력이나, 예. 추진력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몇 차례 얘기하셨던 금전적인 사항 그게 아니면 그 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는 MBA는 학부랑 똑같거든요. 사실상 텍스트북 자체도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클래스의 규모와 클래스의 진행 방식이 좀 더 디스커션식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 왜냐하면 예. 학부생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일단은 다 현업 경험이 있는 현업 경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니까.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웨이식에 가까운 학부 수업보다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것들, 인터랙티브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분명히 특히 석사는 근데 MBA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의 석사들은 특히 외국의 석사 학위를 따러 나간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북미 지역에서도 거의 임플리시트하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이거 하고 잡으러 왔구나. 잡을 잡으러 왔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한국에 많은 분들이 나갈 때 그 골 세팅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요. 난 공부도 좀 더 해야지. 그리고 잡도 가능하다면 좀 알아보고 싶어. 혹은 견문을 넓히고 싶어. 근데 견문 넓히러 갔다 진짜 견문만 넓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하신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예. 이게
골 세팅을 하나만 하고 거기에 전념을 해도 이룰까 말까인데 팀이 하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학 박사를 했는데 예. 경영학 박사를 하기 전에 어떤 징검다리 과정으로 석사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보면 항상 우리가 성공 사례들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통계 석사를 해서 경영학 박사로 갔대. 그런 이야기만 듣지 몇 명이 트라이를 해서 그 통계 석사를 했는데 몇 명이 진짜 어드미션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또 얼마가 성공을 했는지 그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무지한 숫자가 떨어지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돈만 버리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해외로 나가실 때 공부를 더 하시고 싶다면 석사로 그 여쭤보면 되겠다. 네. 팀장님한테. 팀장님 그래도 그 HBS가 네. 그래도 제일 좋은 MBA 중에 하나인데 네.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그 뭐 한국 동료들 중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요. 1년에 한국 사람은 6명. 6명. 예. 그 친구들은 그래도 네. 연락하고 지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취업 맞아요. 다 잘 됐나요? 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스폰서십이 선에서 맞나 거기서? 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일단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저 동일한데 아마 디테일 부분이 조금 제가 다르게 느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 개인 경험에 그럼요. 기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MBA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어도 제 때는 30이 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웬만해서는. 미국 군대 장교 출신. HBS가 장교를 되게 좋아해요. 리더십 때문에. 장교 출신, 그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남성이라면은 트렌드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원래 당신들이 일하던 분야로 아니면 같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들 고민해요. 왜냐면 미국서도 잡 오퍼를 받긴 받으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이제 대리로 MBA 출신 받는다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서도 이제 보통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한국으로 치면 대리급 비슷한 직위를 줘요. 근데 30 넘어서 갔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대리 말년차 혹은 과장 이상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형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심지어 한국 대기업에 그 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일본 분들도.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이 업무 강도 빡세다고 말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 시간이 좀 길잖아요. 제일 길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로망이 있는데 그들도 저녁 있는 삶. 그렇죠. 저녁 있는 삶.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녁 있는 삶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뭐 실리콘밸리는 뭐 밤새는 경우도 엄청 많더만요. 들어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로. 근데 이제 그분들 고민을 이제 저희가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리로 뛰어서 내가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뭐 조금 피곤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뭔가 그 네트워크도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갔어요. 남성분들은. 힘들다. 여성분들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남녀 차별이라는 벽이 아직은 국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남으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미국의 잡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디딤돌로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HBS를 졸업하신 최 팀장님이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이 더 많죠. 골 세팅을 진짜 확실하게 안 하고 가면 막연하게 내가 이거 뭐 유펜 나왔으니까 뭐 앤더슨 나왔으니까 뭐 되겠지. 뭐 UCLA 나왔으니까 되겠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더 골 세팅을 하고 가서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깐 이제 미니 에피소드를 끝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 이제 저희가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를 두 분 걸 들어봤는데 제 거는 다시 이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제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봤을 때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은 어떤 이런 성향 있는 사람이 대학원에 가면 좋나요?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 몇 살이니?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두 가지를 묻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저도 꼭 물어봐요. 저는 비슷하시네. 대단히 속물적인 질문인데요. 현실적이라 그러죠. 속물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그럼요.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당신이 학부 과정 만약에 중에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뭔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니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시니 그런 되게 중요해. 그거를 예. 막 되게 속물 아까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려고 속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 부자고 뭐 가난하고 그러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나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내가 피해망상이 젖어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그거는요. 그런 거를 되게 메타인지를 높여갖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올바르게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지. 왜냐면은 사실 투자를 받아서 더 멋진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아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막 마치 막 금수저 프레임에 넣으면 그건 진짜 답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대학원에서 몇 년 동안 내가 실질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펀딩의 기회가 계속 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 제가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몇 살이냐고 묻고 몇 학년이냐고 묻는 이유가 대부분의 대학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부끄러운 저의 흑역사인데 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도피성에 가까운 진학을 했었습니다. 여기 교수님입니다. 교수님도 다 이렇게 여러분 흑역사가 있어. 교수님 네오마 대학교 프랑스 그랑제골이죠 그 대학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랑제골에 일반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그랑제골의 교수님이 흑역사를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석사로 가는 그 과정이 거의 도피성 진학에 가까웠던 게요. 뭐 취업을 하려면 영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탭스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뭔가 아쉬운 게 남았던 거예요. 학부 중에서도 초창기에 복학하기 전에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하다 보니 복학한 다음에 좀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약간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그거 공부하다 보면 또 이거 재밌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하면서 미련이 남는다 조금 더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 진학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장점 측면에서는 부모님께서 저를 플러스 2년은 적어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셨고 중요하죠. 되게. 예,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면 생계가 해결 안 되는데 예. 어떻게 학교 다녀.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반면에 저한테 있어서 후회가 된다 싶었던 점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말씀드리자면 그 면접 때 선배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한글 논문만 읽고 어떻게 졸업할 수 없을까요? 없죠.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쭤봤던 질문이 대학원에 가야만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되게 타의적으로 석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의적으로 석사 생활을 시작해보고 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준비가 됐으면 조금 더 좋았었을까요? 그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일단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대학원은 좀 더 어드밴스드된 나얼리지를 가르쳐주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무도 모르는 지식을 자기가 캐내야 되는 곳이죠. 더 캐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과 지식 창출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 두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특히나 제가 어쨌든 서울대학교라는 곳이 대한민국 환경에서 대단히 우수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보면 지식 습득에 있어서는 어마무지하게 진짜 강한 사람들인데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요. 근데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더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어떤 궁금한 것,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그냥 무슨 어떤 얘기를 듣고 다 알겠어. 아,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한 친구들이 대학 갔다가 개피 보죠. 그렇죠? 학점만 높았던 친구들이 갔다가 예. 그게 그러니까 학점만 높은 친구들이 적응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학습 있기 능력 때문에. 있는 친구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상 보면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우리 최 팀장님이 또 좋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최 팀장님이 생각하는 이제 그 대학원에 가면 좋은 사람들 예. 어떤 캐릭터나 어떤 태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네. 이제 이거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미국에서 대학 생활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친구도 있고 뭐 미국 친구도 있고 뭐 예. 인도 친구도 있고 다 캐릭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이건 딱 일반적인 의견이니까 한국 친구들이 뭐 시키면 열심히는 하는데 예. 뭔가 좀 새로운 거 내는 거 좀 잘 못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까지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대학원 가면 대학원 생활 해보셨을 때 대학원 네. 생활 만만치가 않잖아요, 솔직히요. 네.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좀 저로서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원래 대학원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졸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득도 어느 정도는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된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여쭤보면 예. 되겠네요. 예. 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은요? 저는 시간 낭비한 시간이 더 길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석사 박사 하지 않고 이제 석박 통합 과정을 네,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네. 무조건 빨리 졸업한다. 네. 무조건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어떻게 좋은 논문 쓰고 어떻게 좋은 교수가 되겠다가 꿈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닥터 앞에 박자 그거였어 나도 똑같아요. 예, 무조건 받고 과장으로 취직을 한다. 네, 똑같아요. 아주 그거였어요. 100%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무조건 빨리 졸업한다고 목적이 됐던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상대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뭔가 뭐 굉장을 이뤄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같이 공부하던 형들 이렇게 대학원 학생들 형들 봤을 때 단순히 졸업만 빨랐을 뿐이지 정말로 대학원 안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많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뭔가 창출하는 면에서는 좀 사실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저 같은 타입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비강추를 하나면은 저기 이건 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서 박사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뭐 이러면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공학 박사를 하면은 부장부터 부장도 시작이었고. 주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맞아요. 요즘에는 어림도 예. 없지만 옛날에 부장도 주고 그랬어요. 저희는 과장부터 네, 주거든요. 과장. 근데 제가 취직할 당시에 들던 소문이 뭐였냐면은 삼성도 앞으로는 해외 박사들을 과장 안 주고 대리부터 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 저희도 같이 그 교육받던 그 친구분 한 분 있었잖아요. 그 박사 땄는데 네. 대리부터 시작했대. 대리 마로봉. 대리 마로봉부터. 그 국내 박사. 그러니까 국내 그게 박사. 시작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데이터가 이제 쌓여서 이제 다른 기업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박사가 사실 과장은 약간 좀 단순한 연구 외에도 약간 리더로서의 체계, 매니지먼트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매니저잖아요, 과장.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 박사 땄다 해가지고 연봉은 높게 받지만 아무래도 연봉제다 보니 리서처로 들어가죠. 리서처로 들어갑니다. 예. 매니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가 80% 이상 맞아 떨어질 때 취직이 잘 되고 그 외에는 공학 박사라도 취직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미국 가서. 예. 단순하게 뭐 MIT 무슨 전자공학 박사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삼성이 그러니까 막 조지아텍이나 칼텍이나 MIT 이렇게 좀 네임밸류가 있는데 박사는 전공이 안 맞아도 불과 10년 전까지 일단 뽑고 봤어요. 맞아요. 그게 왜 뽑았냐면 그게 뭐에 패냐면은 팀장님이 말한 거 이제 연장선인데 인사과 분들도 고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KPI. 고가가 KPI가 뭐냐면은 어느 탑 10 공대에 네.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다. 왜냐면 인사과 친구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나 평가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다음에 얘네가 좀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적응을 하겠지 하고 실제 학습 능력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정확하게 팀장님 거 말씀드리면 삼성도 전공이 안 맞으면 아예 안 뽑아줘요. 네. 뭐 진짜 MIT 할아버지 대학 나와도 안 뽑아줘요 요즘. 네, 진짜. 예. 경영학 전공자로서 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제가 볼 때 엔지니어링 스쿨과 다 여타 전공의 박사들이 약간의 맥락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던 엔지니어링 스쿨들의 PhD들은 네. 되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각자 전공의 스페셜티가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돈이 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있었고요. 그걸 삼성을 필두로 한 많은 기업들에서 샀었던 것 같은데 요새 날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모험적인 배팅을 하기보다는 그 기업들도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뭘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정해졌고 네. 이제 그거 말고 딴 건 안 할 것 같으니까 딱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만 맞아요. 뽑겠다라는 걸로 변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취업하기 진짜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저처럼 막연하게 이걸 박사하고 나면은 뭔가 조금 더 아주 낫겠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 조언이세요. 되게 중요한 조언이세요, 진짜. 왜냐면 여러분 그 퍼듀라는 대학교가 이제 뭐 국내에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지원해서 저도 합격은 받았었거든요. 이게 전작가 맞으시죠? 네, 전작가. 2위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뭐 12위, 12, 뭐 어떤 거 9위도 하고 그래야 네. 티어 1이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런 데서 박사 받았는데도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네. 그게. 왜냐면 여러분 거기서 막 미국에서 10위권 학교에 막 하면은 막 인생 다 얻을 것 같잖아요. 박사 지원하는 친구들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요. 맞아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앞으로 그 리스크는 더 커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트렌드상. 그래서 굳이 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이제 이제 교수님처럼 이렇게 딥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적어도 좀 얘기는 좀 해보신 분이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좀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이랑 이제 제 케이스 아까 저는 대학원 어떻게 갔나 그거에 대해 얘기 드리면 저는 교환학생을 이제 클락슨 유니버시티라는 데로 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거기는 환경공학이 그래도 한 30위 해요. 그래도 환경공학이 나쁘진 않아요. 나머지는 별로 유명한 학교는 아니고 제네럴 랭킹을 한 뭐 150위 해서 뭐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일반 그냥 사립대인데 거기가 진짜 미국의 전 뉴욕 되게 무식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뉴욕이라 그래서 뉴욕 시티 콘크리트 정글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뉴욕 스테이트가 우리나라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뉴욕 시티보다 몬트리올에 더 가까운 곳에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스컹크랑 막 사슴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포츠담이라는 포츠담은 그 서양만 우리 그 역사에 나오는 그 포츠담인데 미국에도 포츠담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나는 그래서 무식하니까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버스는 어디서 타는 건데 우리 버스가 없대요 시골이라서. 그냥 그 버스는 그거 멀리 가는 버스 시외 버스만 있대요. 그럼 어떻게 다니는 거야? 차 타고 다녀야지. 나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가갖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 막 죽는 줄 알았어요. 퍼듀가 그래요. 예. 퍼듀가 그래요. 시골에 있잖아요. 퍼듀 엄청 시골이에요. 다. 그 인사 한국 기업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제 리크루팅하러. 예. 항상 한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전에 보통 UIUC라는 또 다른 공대를 UIUC도 또 옥수수밭에 있잖아요. 예, 또 그래서 거기서. 거기 UIUC 간 다음에 이런 시골이 이러고는 더 이상 시골은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 방문하고는 UIUC의 몇 군데 도시라고. 있어요. 위스콘신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시골 같아요 저희가. 퍼듀가 그런가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진짜 할 게 없어요. 공부 빼고는. 뭐 영어도 잘 못하지. 내가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거기 앞에 간 한국 친구가 한 학년 후배였는데 학부 연구생을 어디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다. 학부 연구생이 아니라 조교를 하고 있더라고. 걔가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참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내가 좀 환경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막 백인 선생님들한테 하니까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대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친절하게 우리는 안 뽑는다 그랬는데 저만큼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뽑은 거예요. 학부 연구생으로. 왜 뽑았냐면은 그 뽑은 이유도 되게 웃겨 알고 보면 나중에 자기네 연구실에 중국 애나이가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영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안 쓰는 거 중국 애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라도 갖다 놓으면은 영어를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겸사겸사 나니까 돈 안 줘도 된다. 응? 나는 페이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시켜만 달라. 그래서 해서 또 때마침 거기 가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 반도체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통신 쪽이나 신호미 시스템 이런 쪽을 많이 들었는데 받아주니까 가서 반도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신 박사님께서 그 경험을 하셨던 게 언제셨나요? 그게 이제 학부생 때죠. 학부 3학년 때. 예, 제가 하고 지금 끊고 들어와서 죄송한데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학부생 때 연구가 무엇인가 혹은 연구 경험을 갖는 한국인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 박사님은 엄청난 제가 행운을, 그래서 정확해요. 지금 싱크로나이즈 된 건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운이 좋은 게 그 제 사수 누나가 중국인 누나였는데 진짜 착해요. 남편도 있었는데 임신을 해갖고 이거 아이고. 아시잖아요. 애칭할 때 뭐 가스 해로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게 된 거예요. 나쁜 연기 내가 다 마셔도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연구를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하나 해갖고 뭐가 좀 잘 됐어요. 내가 논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써줘요?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개발 써놓으니까 교수님이 거의 다 바꿔줬죠. 근데 제가 그래도 실험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덜컥 억세시 돼갖고 학부 때 제가 1저자로 페이퍼를 냈어요. 미국 교환학생 가갖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학점도 4점이지 아까워서 대학원을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 팀장이랑 똑같이 그냥 얼떨결에 갔어요. 대학원을요. 최고라고 그러셨어요. 네? 되게 어색해요. 갑자기 최 팀장님이니까. 우리 제 친구랑 똑같이 얼떨결에 갔어. 얼떨결에 갔다가 네. 죽을 뻔했죠. 왜냐면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석박 통합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석사하고 박사해야 된다는 게 절대 어느 나라도 규정이 없어요. 박사로 가갖고 퀄리피케이션 이그젠만 통과하면 바로 박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 박사로 바로 들어가서 1년 만에 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 진짜 기저귀 찰 뻔했어. 너무 힘이 들어갔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따 우리 대학원 생활 때 우리 다 퀄 얘기할 건데 진짜 죽을 뻔했어.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왔구나 그랬는데 그것만 넘기고 나니까 제가 그래도 막 이렇게 오히려 제가 진짜 매니지먼트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만 와갖고 매니지먼트 잘하는 친구가 박사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만나서 연결하고 저 학교 가고 이 학교 가고 연구 장비 빌리고 뭐뭐 하고 어레인지해서 하다 보니까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되게 빨리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저도 똑같은 건데 저는 진짜 박사는 공부 잘해서 가면 안 되고 학점 남아도 가면 안 되고 진짜 호기심이 있고 진짜 내가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막 뭐 사수가 없다는데 사수 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 박사는 새로운 거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석사까지는 누가 가르쳐줄 수, 박사 형이 가르쳐줄 수, 박사 오빠, 뭐 박사 언니 누나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박사는 자기가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다 짜증나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수님이 미국은 더 심하죠.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 근데 뭐 교수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스타일이 저는 이제 또 백인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박목형. 백인 교수님 조금 더 박목형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 내가 검토하고 그게 좋으면 같이 하는 걸로. 토 나온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네, 내가 그거였어요. 학생들 네, 그러면. 근데 이 얘기가 돌아보면 네. 일단 네가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일단 네, 그것도 맞아요. 열심히 해야 네. 되고 내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해.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대단히 되게 저 서영 교수라고 하니까 딱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게 들을 때는 그냥 되게 리즈너블하고 좋은 얘기 같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션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리가 다 이구동성을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박사하신 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외부인들이 박사를 보면 이렇게 앉아갖고 공부 됐다 열심히 하는 게 박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하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웬만한 거는 실험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뭐 노가다가 더 많고 노가다 많아요. 답 없는 것도 되게 많고 노가다인데 돈도 못 받고 돈도 그 쥐꼬리만큼 그거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지원도 없고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짜증난다 그런 분은 박사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해결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야 돼.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진짜. 맷집이 좀 써야 돼요. 네, 진짜 맷집이 맷집 아주 써야 좋은 편이에요. 네. 맷집이 세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차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박사 뭐 박사 같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되게 막 정신력도 진짜 좋아야 되고 막상 가면 공부를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코스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영국은 들어가자마자 CCC를 써갖고 네. 완전 방목이에요. 실제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계통의 학교들은 콜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와서 그 테마를 가지고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시작해서 끝나면 졸업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적인 문제들도 있긴 한데 대단히 그 프로젝트 베이스의 학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유럽도 좋지만 네. 저는 미국식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거기 코스웍이 되게 빡세거든요. 미국은 TA도 잘 돼 있어갖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수업 수준이 높긴 높아요. 미국이 제가 교환학생 때만 들어봐도 싱가포르 국립대가 싱가포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코스웍이 미국보다는 적은데 당연히 있어요. 네. 확실히 한국보다는 코스웍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뭐 조교도 잘 돼 있고 실습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양질의 수업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좋은 교수님들 좀 젊은 교수님들 깨어 있는 분들 와갖고 그 자기가 배운 것들 그대로 전수하려는 교수님도 많은데 이제 나이 분이 많으신 분 좀 고지식하시면 아직도 그냥 이렇게 막 쓰고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 설명 마시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 인터랙션도 없고 그걸 끝내시면 좀 안타깝죠 그런 거가.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은 진짜 호기심이 많고 문제 활용이 뛰어나고 목표의식도 강해야 되고 그게 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제 인지가 연결해 드리면은 학부 연구생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미국은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학부 연구생. 자기가 연구실 들어가서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심지어 돈도 주는 데도 있고.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잘 보여야 돼요. 아, 교수님하고 그래요? 이게 그거 제가 네. 말아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 디스팅기시드 A라 그래갖고 그 A 네. 그 A인데 좀 아웃스탠딩한 A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네. 받은 친구들은 교수님이 네. 뭐 먼저 말도 건고 그런다 그러더 너 한번 네. 우리 연구실 와볼래?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그다음에 조금 잘 보여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은 또 잘 되고 한국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학부 연구생을 한 번만 해보면은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꼬질꼬질하는 사람이 다 보이거든요. 이거 미국도 전 세계 공통의 꼬질꼬질한 거네. 잘 씻지도 않고 우리 같이 예를 들어 반도체 물성 이런 거 하는 사람 계속 요것만 누르고 이것만 하고 클린룸 있고 그거로다 맞아요. 냄새 나고 끝나거든요. 진짜 네. 진짜 꼬질꼬질해요 삶이. 네. 아 그리고 이건 뭐 어쨌든 저도 교수다 보니까 약간 변명 반 그리고 조금 당부라기보다는 팁에 가까운 네.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다면 그 학부생들이 RA 같은 걸 신청을 하실 때 예컨대 회사에 인턴십 신청하는 것처럼 약간의 포멀리티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 정도한테 신청해보고 안 되면 말아가 아니라 그렇지. 좀 제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예. 이 선생님한테 안 되니까 결국 중국 선생한테 가서 반도체를 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컨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미 한국에서는 석사 과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생들이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오면 또 싫어할 사람도 없거든요. 교수 입장에서 그래도 예쁘죠. 저희가 교수면 예쁠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진지한 친구들.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부 레벨에서는 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연관 전공의 어떤 고급 과목들 혹은 기초부터 고급 과목까지도 들어보는 것도 전 추천을 좀 하고 싶은 맞아요. 게 4번 과목들. 예, 맞아요. 이게 자기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게 어디서 하는지 생각보다 몰라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해요. 예컨대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소셜 네트워크인데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건 오르가니제이션 시오리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스쿨에서 당연히 하고 저는 마이크로 오비인데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쿨에 그러니까 신방과에서도 하고 사회학과에서도 당연히 하고 통계학과도 할 거예요. 그럼 통계학과도 하고 물리학과에서도 합니다. 물리학과도 하고 소셜 피직스가 있으니까 요즘에 사회 물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경영과에 있다 보니까 경제과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좀 보거든요 옆에서. 근데 경제과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빌드 오더 딱 있어요. 테크트리가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네. 그러니까 뭐 수학과 가서 무슨 과목 들어라. 뭐 네가 매크로에 관심 있으면 어떤 과목을 들어라. 그런 게 확실히 있는데. 대다수의 그 사회과학 전공들은 그 테크트리가 딱히 있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단히 무책임한 조언인데 그냥 교수 홈페이지나 뭐 CV 그냥 찾아보면서 내가 재밌어하는 현상에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이 어느 과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봐서 최소한 자기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컨대 저는 이제 마이크로 레벨의 오비를 하고 실험도 가끔 하는데 그 최근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몇 년 됐는데 정치학과에 실험을 하시는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을지 몰라요. 행정대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국제대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학부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고요.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샘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직장인 분들이 한 2, 3년 차 정도 지나서 내가 너무 아주 많죠. 준비가 안 되고 더 공부해서 뭔가 좀 이걸 쌓아서 가고 싶다라고 대학원에 가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받았어요. 제가 친구가 없는데도 이 정도 받은 거면 아마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어마무지하게 아마 대학원생들이 받을 텐데 좀 단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망테크. 나도 똑같이 말하려고 그랬어요. 망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네. 다 상황이 다른 건데 맥락이 다르고. 제가 본 트렌드는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트렌드는 그러니까 MBA 할 때 옆에 이제 MIT에 다니는 그 공대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제가 있던 퍼디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가볼까인 분들이 많으면은 저도 반대인데 진지하잖아요. 되게 진지하세요. 직장 생활 하다 온 분들이 다 알죠. 내가 똑같죠.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이걸 따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하기로 다시 왜냐하면은 기회비용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한 상태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일도 훨씬 더 잘하고 왜냐면 아무래도 일단 그 디스플린이라고 하나요? 일을 하던 그러니까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니까 일도 더 깔끔하게 잘하지만 자기 목표가 너무 뚜렷해요. 저만 해도 그냥 빨리 졸업하겠다만 있었지 되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유학 되게 잘해요. 연구도 되게 잘해요. 네, 연구도 엄청 되게 잘해요. 체계적이고. 예, 맞아요. 체계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만약에 목표만 뚜렷하다면은 두 분 말에 저는 완전 동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그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아요. 저는 만약에 대학원 생활 하려면 직장 생활 1년 정도 해보고 가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회생활 해보고 대학원 생활하면 훨씬 잘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또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그냥 직장 생활이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고 미래도 안 보이니까 대학원이나 가볼까 그딴 생각하면 두드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망테크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게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가갖고 훨씬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박사 받고 거기서 퍼포먼스만 미친 듯이 내면은 뭐 잘 풀리면은 진짜 쭉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그냥 진짜 대학원 가면 내 인생 뭐 이렇게 뭐 될같지 뭐 그다음에 내가 지식이 더 쌓이겠지 아무것도 안 쌓여요. 그냥 먼지만 쌓이고 끝나요. 내가 볼 때 진짜. 그래서 아주 두 분이 정확한 케이스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두 개 다 두 분이서 아주 나눠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교수들도 그래서 직장 다니다 온 친구들을 선호해요, 확실히. 예, 실제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NUS에서 박사를 하던 시절에 제 코호트들이 전부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어렸어요. 대부분 중국 학생들이었고. 근데 교수가 돼서 나와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매니지먼트 앤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한 5년 혹은 10년 정도의 직장 경험을 갖고 나 해보니까 아카데믹한 거에 관심이 있고 커리어 체인지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박사도 받은 거예요. 그럼 되게 저보다 나이가 이제 서양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나이가 5살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한 게 대학원에 와서 2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직장에서 고민했던 혹은 직면해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없어요. 교과서라서 그냥 그거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요. 근데 그런 답을 저희도 몰라요.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몰라요. 그걸 알기에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그럼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답이 없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대학원에서도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부에서 대학원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각자가 대학원 가기 된 계기,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MBA를 통해서 대학원의 기회 비용도 잠깐 미니 에피소드로 따져봤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학부 연구생 같은 걸 해보면 좋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뭐 최 팀장님 뭐 미국에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여러분 진짜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 유학을 안 가도 대학원에 가려면은 뭐 특수한 과, 뭐 국어 관련된 과도 심지어 외국에 논문 내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회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게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영어 못하면 대학원 생활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요. 되게 괴로울 거예요. 그냥 뭐 쭉쭉쭉쭉 읽어나가고 구글링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는 여러분 뭐 대학생이 묻고 초등학생이 대답해 주는데 그게 지금 말이나 돼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나는 만약에 대학원을 나중에 때려 죽여도 가야겠는데 갈피를 못 잡겠다. 일단 그럼 영어 공부라도 빠싹하게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빈틈없이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대학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 생활백서 1부 대학원 가기 전을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원 생활,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